반갑습니다. 김영균 전문가입니다. 자, 이제 3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6월 달이 마무리가 되고 7월 달 이제 또 2거래일이 지난 현재 와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7월 달로 들어오고 나서 상당히 또 이제 어느 정도 분위기가 반전되는, 그러면서 좀 상승을 하는 그런 그림을 아마 다들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또 새롭게 시장에 리스크가 생겨나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주말간에 바이든과 트럼프가 토론을 했었죠. 그러면서 바이든이 또 상당히 불안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노안에 대한 우려감이 생겨났죠. 그러면서 이제 후보 교체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 트럼프가 상당히 또 이제 우세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있었던 소송권에 대한 부분도 면책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 돈을 찍어내는 정책을 연속적으로 또 펼칠 것이고, 그러면서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급등을 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우려감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국채 금리 상당히 급등을 하면서 약간의 이제 혼조세를 보였고,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우려감이 조금 더 나타나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시장이 상당히 하락하는 가운데 은행주들 상당히 또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또 상승을 하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은행주들의 어느 정도 밸류 프로그램과 함께 엮이게 되면서 이제 또 매기가 쏠리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뭐 제주은행이나 혹은 이제 KB금융 등등 해서 상당히 또 여러 가지 은행주들 혹은 이제 뭐 보험주들이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제가 주목을 해야 된다 혹은 이제 현재 시장을 좀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종목들은 완전하게 바이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이번 주에 어제부터 해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펩트론, 뭐 그다음에 인벤티지렉 같은 경우에도 어제 상한가 가고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후발주자로 뭐 블루엠텍이라든지 혹은 한독 같은 종목들 상당히 강력하게 수급을 받아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3분기는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바뀐다라고 하는 뜻은 이제 막 지수가 막 상승이 나온다 이러한 분위기가 아니라 이제 6월달, 그러니까 이제 5월부터 6월까지 이러한 이어지는 2분기 동안에는 계속해서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상당히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해서 다시 한번 좀 저점을 어느 정도 좀 갱신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이제 830선을 지켜주느냐 마느냐 하는 이런 분기점의 위치에 있는 구간에 도달을 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저는 7월달 같은 경우에는 5월달이나 6월달보다 조금 더 매매하기 좋은 개별 종목 장세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4월달 시장이 한창 이제 하락을 하는 구간이 있었잖아요. 이 구간에는 리스크 관리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5월달에 개별 종목 준비하셔라 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6월달 같은 경우에는 5월달보다 조금 더 괜찮은 개별 종목 장세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7월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종목들이 활발하게 도는 개별 종목 장세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러한 그림을 지금 현재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보여주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저번 주 이 말부터 해서 펩토론이 보게 되면 상당히 강력한 수급을 받아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주도주의 움직임 상당히 강력하게 수급을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서 상당히 이제 이 시장을 좀 이끌어가는, 상승을 좀 어느 정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비단 패트렌뿐만 아니라 후발주자의 뭐 인벤티지랩, 블루엠텍까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지금 현재 3분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순환이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현재 이제 대선 관련된 이슈들, 그 다음에 뭐 실적 시즌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금리 인하까지도 결론적으로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분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상당히 다이나믹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때보다 어떤 종목에 수급이 들어가는지, 그러면서 그러한 종목군들이 또 어떻게 시장을 이끌어 나가고 또 그러한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왔을 때 어느 시점에 차익 실현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 차익 실현이 나온 수급이 또 새로운 종목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러한 흐름을 상당히 또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그러한 투자자는 아마 7월 달은 상당히 재미있는 그러한 장세가 될 거고요. 5월 달, 6월 달과 동일하게 시장의 수급주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주도주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소외된 종목을 건드린다라고 하면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재미없는 장세, 소외되는 그런 장세가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시장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을 하고 시장에서 주도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빠르게 파악을 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충분히 그러한 흐름을 또 이제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점,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3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찌됐든 오늘까지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또 좋은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저는 이러한 분위기가 아마 이번 주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뭐 CDMO 중에 바이넥스도 그렇고요. 뭐 그 외에 이제 뭐 지노믹트리 등등 해서 여전히 이제 좋은 매기를 가져가는 바이오 종목들이 또 눈에 많이 보이거든요. 뭐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 지금 보게 되면은 상당히 좋은 흐름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저점에서 상당히 흐름이 오랜만에 또 잘 나타났습니다. 즉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현재 시장에서 또 일제히 매기를 어느 정도는 받아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저는 바이오 종목들이 또 단기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바이오 종목들은 이제 항상 뭐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을 많이 하셨고 그러면서 또 이제 아마 이 물린 기억들도 분명하게 많이 있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주도하는 종목군들은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 일전에 이제 알테오젠이나 혹은 HLB 같은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큰 급등이 나오는 시장에서 이제 그야말로 주도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바이오 종목이 소외가 될 때 혹은 차익 실현이 나올 때 접근을 해버리면서 물려버리게 되면 또 그만큼 회복하기가 어려운 종목이 바이오 종목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잘 들어가는 강한 수급을 또 파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까지 해서 최근에 상당히 이제 바이오 종목들 중에 가장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이 있죠. 바로 이제 앞타바이오라는 종목인데 일단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영상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마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타바이오 영상 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모양을 보게 되면 바닥권에서 또 연속적으로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협의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협의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 결론적으로 기대감을 추가적으로 가져갈 만한 요소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목요일 날에 일정들이 또 긍정적으로 끝난다라고 했을 때는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또 투심이 생겨날 수가 있거든요. 성장주 쪽으로 또 수급이 들어오면서 바이오 관련주들에 한번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으로 하락 종목 중에서는 앞타바이오 한번 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6월 10일 날에 안내를 드린 종목이었습니다. 요 구간, 그러니까 한 7,000원 정도 구간에 안내를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저번 달에 또 이제 이슈가 있었고, 그러면서 3분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슬슬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이다라는 점을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앞타바이오를 또 그 당시에 콕 집어서 한번 안내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일단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에 그 일전에 지금 현재 바이오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가장 훌륭하게 수급을 받아준 종목이었다라는 점을 일단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일단은 계속해서 쭉 하락이 나오다가 한 차례 두 차례 이 7,000원 구간을 좀 찔러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사실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저항 구간을 뚫어내기에는 약간은 힘든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바로 제가 안내드렸던 이 구간이었죠. 보게 되면 같은 구간에 연속적으로 상당히 강력한 수급을 밀어 넣어주면서 결론적으로는 7,000원까지의 이 매물 구간을 모두 다 소화해준 바이오 종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시장과 무관하게 상승을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힘을 응축을 해 놓은 거고요. 그러면서 바이오 종목 중에 또 가장 수급을 잘 받아줬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 중에 또 가장 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 놨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후의 흐름을 보게 되면 연속적으로 잠시간의 눌림 이후에 7,000원부터 오늘까지 12,700원까지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결론적으로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에 수급 흐름을 보게 되면 바닥 구간에서 연속적으로 이제 강력한 수급을 밀어 넣어주면서 7,000원 구간까지의 매물을 모두 소화, 이제 저번 달에 올라갈 그림을 모두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까지의 이제 이 바이오 종목들이 어느 정도 주도하는 그림, 그러면서 또 시장을 또 이끄는 그러한 그림들을 나타내면서 앞타바이오 또한 같은 분출이 나와준 거고요. 그러면서 오늘까지 연속적으로 급등, 안내드렸던 단가 대비해서 약 한 80% 정도의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앞타바이오를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저번 달 구간이었잖아요. 저번 달 구간에 안내를 드렸었고 분명하게 바이오 종목 중에 가장 수급을 잘 받아주고 있으니 앞타바이오를 한번 보셔라라는 부분을 또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즉 제가 바이오 종목 중에 앞타바이오를 딱 찍어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은 결국에는 수급을 가장 강력하게 받아준 종목이었기 때문에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그대로 옮겨서 다른 바이오 종목 중에도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펩트론과 그 다음에 인벤티지랩이 먼저 또 비만 치료제 중에서 출발을 해줬죠. 앞타바이오가 지금 현재 이 바이오 종목 중에 가장 상승률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매기가 비만 치료제 쪽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비만 치료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블루엔텍 같은 후발주자를 잡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페트론 같은 경우에 저번 주에 미리 힌트를 줬었고 그러면서 비만 치료제가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수급적으로 충분히 보여줬었죠. 그러면서 블루엔텍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어제 들어간 수급이 또 결론적으로는 앞선 구간의 매물을 모두 소화해주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면서 오늘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때문에 현재 바이오 종목들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강력한 수급을 받아주는 주도주의 움직임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후발로 또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어떠한 종목이 있을까 상당히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지금 보게 되면 뭐 바이넥스나 혹은 지노미트리 등등 해서 수급을 또 잘 받아주는 바이오 종목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또 바이오 종목들은 지금 이제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섹터군을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또 저번 주에 한번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저희 또 전선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입니다. 세명전기를 이제 먼저 안내를 드렸었죠. 세명전기 같은 경우에 제가 약 한 6,000원 구간에 안내를 드렸던 거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속적으로 급등이 나왔었고 이때 당시에 전선과 전력 설비 쪽 마찬가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때 당시에 수급이 가장 이 활발하게 살아있는 섹터군이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 굉장히 예탁감이 줄어있는 상황에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세명전기가 이제 또 마찬가지 약간 6,000원 구간에서 9,000원 구간까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발주자로 안내를 드린 종목이 대원전선이었어요. 저번 주 목요일 날에 약 한 4,300원 정도 구간에서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다음 날에 목표가를 도달을 하는 모습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또 수급을 받아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확인을 했을 때 전선 전력 설비 쪽도 현재 시장이 상당히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받아주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뭐 대원전선뿐만 아니라 LS 일렉트릭 혹은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전선 전력 설비 쪽은 워낙에 우리 시장에서 지금 강력한 수급을 받아주고 있는 섹터군이기 때문에 항상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오면 다시 한번 지지 구간에서 물량을 받아주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또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선 전력 설비주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수급을 어느 구간에서 받아주느냐 이 부분을 잘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 먼저 세명전기 같은 경우에 제가 안내드린 구간 이후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고가 부근에서 패스를 해야 되는 종목인 거고요.
그럼 이제 후발주자로 좀 찾아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역시나 또 대원전선이 가장 유력한 후보군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목요일 날에 이제 또 안내드리고 나서 금요일 날에 바로 목표가 도달을 한 다음에 조정이 나오기는 했지만 지금 또 같은 구간에서 연속적으로 수급을 받아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신고가 부근, 저항 구간을 충분히 또 뚫어줄 수 있는 트라이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선 관련주들, 지금 이제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현재 시장에서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이 어떠한 종목이 있는가, 바이오와 전선 전력 설비 쪽을 한번 이제 또 언급을 드리면서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섹터군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종목군으로는 역시나 반도체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상당히 하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종목들은 그래도 상당히 좀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흐름이 유지가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최근의 움직임을 봤을 때 보게 되면 이수페타시스 혹은 이제 뭐 엑시콘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또 저점에서 물량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또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저번 주부터 강조드렸던 부분이 반도체 쪽은 3분기에 좋은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3분기로 접어들게 되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분명하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것이고, CXL이나 혹은 HBM 같은 이러한 섹터군들이 성장성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상당히 좋은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는 주도 섹터군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도체 레거시 쪽과 그 다음에 성장성을 가져가고 있는 HBM, CXL, 온디바이스, AI 등등 해서 여러 이제 섹터군들을 또 같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지금 최근에 이제 반도체 접근하신 분들이 아마 걱정이 조금 이제 생겨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또 이제 빠지다 보니까 이거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좀 더 빠지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3분기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아마 반도체 종목군들이 분명하게 또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 실적 회복을 넘어서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또 나타낼 수 있는 시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섹터군이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명심을 하셔야 될 것이 시장은 지금 많이 빠졌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어느 정도 이제 도달을 한 상태에서 약간 이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점을 확보를 해준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이제 이 실적 시즌과 그다음에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날 수 있는 3분기에는 추가적으로 크게 하락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 반등을 할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매크로 수급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매크로 수급이 들어갈 수 있는 주도주 종목군 중에는 반도체가 저는 가장 유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시장이 바닥을 잡았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점. 지금 이제 일부 종목들이 먼저 출발을 해주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충분히 추가적으로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연속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은 계속해서 저점을 잡아준 종목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서 3분기, 4분기의 실적 성장성을 나타내 주면서 어느 정도 수급이 또 강력하게 들어가는 종목이 어떠한 종목이 있는지 위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호적으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시장이 상당히 빠르게 돌아갈 거예요. 5월이나 이제 6월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분명 정신 없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매우 일부 종목군들에만 수급이 쏠리는 모습이 나타났고, 결론적으로 또 수급 흐름이 굉장히 빨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기가 분명하게 쉽지 않으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7월 달에는 그러한 이제 이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분명하게 분위기 자체는 5월 달에 6월 달보다는 저는 분명히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월 달 들어오자마자 이틀 동안 분위기 왜 이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너무 이제 또 이 걱정을 하실 필요, 너무 우려감을 가져가실 필요는 없다라는 점. 현재 시장에서 주도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어디 있는지,
어느 종목군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수급을 잘 받아주는지만 파악을 잘 하시면 됩니다. 어제는 비만 치료제, 오늘은 또 이제 비만 치료제 후속주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바이오 종목들, 그 다음에 전선 전력 설비 쪽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또 금융주들로 올라가네. 그런데 또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미국 채권 금리가 좀 올라갔었고 수급을 상대적으로 덜 받아주니까 그럼 약간 보수적으로 볼까? 그러면 이제 또 새롭게 비만 치료제 다음에는 어떠한 종목들이 좀 수급을 받아줄까?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생각을 해주시면서 시장의 흐름이 빠르게 움직일 거고 결론적으로 수급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또 계속해서 발빠르게 움직일 거니까 여러분들도 7월 달에는 5월 달에나 6월 달에 소외되어 있으셨다면 그리고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하셨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서 3분기에는 조금 더 발빠르게 시장의 트렌드를 한번 파악을 해봐야지 하시면서 전략을 꾸려 나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이제 이번 주 정도만 잘 그래도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제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시장이 약간은 이제 부정적으로 좀 반응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만 좀 지나가면 이제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또 충분히 좋은 이슈로 나타나게 되면서 종목들이 또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정도만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그냥 이 정도만 좀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종목을 접근을 이제 또 적극적으로 한다라기보다는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다음 주에 또 시장을 주도해 줄 수 있는 이번 주에 비만 치료제였다면 다음 주에는 제2의 비만 치료제가 어디가 될 것인지 위주로 한번 전략 꾸려 나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3분기 시작입니다. 3분기 시작인 만큼 2분기에는 잘 되지 않으셨더라도 3분기에 잘하면 여러분들이 2분기에 혹시나 손실을 보셨더라도 그 이상만큼 충분히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시장이 될 거니까 너무 의기소침해하지 마시고 조금 더 확실하게만 전략을 꾸려 나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저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 그리고 좋은 전략들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장에서 또 대응을 잘 하실 수 있게끔 여러 내용들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 많은 또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남은 시간 성투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